자, 경우의 수 문제 필수예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필수예제 1번은 합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지. 자, 합의 법칙은 내가 언제 한다 그랬지? 또는 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이거나 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합의 법칙을 쓴다고 했다. 자, 그럼 1번부터 문제 보면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0장의 카드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1번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근데 어떤 말이 있어? 지금 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 보니까 우리 지금 100가지 카드 중에 10의 배수 개수랑 13의 배수 개수 세 가지고 더하면 될 것 같아. 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2의 배수는 사실 12, 24, 36 이렇게 끝도 없이 있는데 개수를 세는 방법은 여기 100에서 12를 나눠봐. 그러면은 100에서 12를 이렇게 나누면 최종 몇 개까지 들어가죠? 8 하면 96이니까 이게 8개까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거든. 언제나 몫이 그 개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누구의 배수? 12의 배수는 몇 개다? 8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13의 배수를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100을 몇으로 나눠? 13으로 나누면 얘가 몇 개까지 들어가느냐? 7을 하면은 딱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나머지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이게 몫이 개수가 된다. 그래서 얘는 7개 이렇게 돼서 더해주면 몇 개가 됩니까? 15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2번 갈게요. 2번에는 똑같이 12의 배수 또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구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2의 배수를 마찬가지로 100에서 2를 나눠주면 50개가 나오기 때문에 50개고 5의 배수는 100 나누기 5를 하면 20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떤 걸 따져야 되냐면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애를 찾을 수가 있어.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라는 거는 누구의 배수니? 2와 5의 공배수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2와 5의 공배수들이라는 건 얘네 둘의 최소 공배수인 10의 배수들이 겹쳐서 세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10의 배수가 어디에도 들어있고 이쪽에도 10의 배수가 세워졌을 것이고 이쪽에서도 10의 배수가 세워졌을 거이기 때문에 두 번 계산이 됐을 거라는 거지. 10의 배수는. 그래서 어떻게? 한 번을 빼줘야 된다. 그러면 빼기. 지금 10의 배수는 몇 개가 있다고요? 100 나누기 10 하면 10개. 10개는 중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걔네들을 빼어주면 된다. 그럼 몇이 나오죠? 총 60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지. 왜 아까 전에 1번에서는 12의 배수랑 13의 공배수를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 근데 중요한 건 12와 13의 공배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12와 13의 공배수는 12와 13의 최소 공배수를 따져보면 이미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는 얘네들이 서로 관계니까 두 개 곱하니까 100을 넘어가. 근데 나는 지금 100가지 카드까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존재하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배수 따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원래는 겹치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1번은 겹치는 게 없었던 거고 2번은 겹치는 게 있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자, 3번 갈게요. 자, 여기서는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으니까 체크하면 100과 서로소인 두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했다. 서로소가 뭐죠? 일단 서로소의 뜻부터 알고 갈까요? 서로소라는 것은 일단 숫자 자체가 두 개가 있어야 돼. 두 수의 뭐가? 공약수가. 두 수의 공약수가 1밖에 없다. 1뿐인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1 말고 다른 약수는 공유하지 않는 어떤 두 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와 하고 싶다고? 100이랑 하고 싶다고 했지. 자, 그럼 100이라는 거는 일단 어떤 그런 공약수들을 갖고 있는지 구성을 해보면 소인수분해 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2의 제곱과 5의 제곱이기 때문에 100 안에는 2의 배수들이랑 5의 배수들이 잔뜩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럼 내가 원하는 이 서로 소인수는 2의 배수랑 5의 배수를 가지면 안 돼. 2의 배수랑 5의 배수를 가지면 안 돼. 왜 가지면 안 돼? 그럼 얘네들이 공약수가 될 거 아니야. 그지? 나는 공약수가 몇 밖에 없어야 돼? 1밖에 없어야 되는데 지금 100이 2하고 5를 잔뜩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2의 배수랑 5의 배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나는 지금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카드를 가지고 있어. 그치? 근데 그 안에는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카드 안에는 2의 배수들 2의 배수들이 일단 잔뜩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도 있었어? 5의 배수들도 잔뜩 있었을 거야.
그지? 그리고 이 중간에는 당연히 아까 전에 따졌던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10의 배수들도 잔뜩 들어있었을 텐데 내가 원하는 건 2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닌 애들이니까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이 바로 100과 서로 소인 애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 2번 문제에서 구하지 않았나요? 요거 60개? 요거 2의 배수인 거랑 5의 배수가 여기 다 합해서 60개가 들어있다고. 그럼 다 합해서 100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연두색 부분이니까 연두색 부분은 100개 중에서 60개를 뺀 40개가 서로 소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들 각각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8번 같은 문제 보면 5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이 뭔 소리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게 5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것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니까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방정식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라는 문제가 나왔어. 자,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풀려는 문제 보이시죠? 요거를 만족하는 XYZ가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부정방정식이 뭘 얘기를 하느냐?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 중에 문자 개수랑 식의 개수 중에 문자의 개수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보자면 x 더하기 y가 2야. 그럼 너네 xy 몇이야? 이거 엄청 많지 않아? 왜냐면 지금 문자는 2개잖아. 문자는 2개인데 식이 1개밖에 없거든. 그럼 나는 이거 x랑 y랑 더해서 2 되는 게 2 0도 있고 1 1도 있고 2 0도 있고 사실 분수나라로 가면 2분의 1 2분의 3도 있고 뭐 3분의 1 3분의 5도 있고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어? 그럼 이 부정방정식이 보통 답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자연수들만 해볼게 라고 조건을 딱 달아버리면 x랑 y랑 더해서 2가 되는 게 1, 1밖에 없단 말이야. 나머지 2, 0 이런 것도 안 되지. 0이 자연수가 아니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부정방정식은 이렇게 조건을 달아주면 답이 한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9번 문제를 이제 바로 풀어보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1이다. 이걸 만족하는 애를 구하려면 일단 이렇게 적어봅시다. 만족하는 것 중에 x, y, z 중에 숫자를 뭐부터 고려를 해야 되냐면 개수가 큰 문자부터 고려를 하는 거야. 개수가 큰 문자부터 큰 수를 넣어서 시작할 거야. 뭔 말이냐면 일단 개수라는 게 뭐죠? 문자 앞에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x, y, z 중에 z가 가장 큰 숫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z에다가 먼저 숫자를 고려하기 시작할 거야. 근데 만약에 z에다 지금 넣을 수 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누구가? 예를 들어 뭐 z에다 내가 3을 넣는다고 생각해보자. z가 만약에 3이야. 그러면은 z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지금 3, 3은 9니까 이 남은 x 플러스 2y가 값이 몇이어야 돼? 2여야 되지. x 플러스 2y가 2여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만족하는 xy가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얘가 1이면 얘가 0이어야 되는데 0이 자연수가 아니고 그지? 아니면은 뭐 여기가 1이면 얘가 1이어야지 2가 되는데 그럼 y가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얘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z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3이 제일 큰 숫자가 아니라 z 몇부터 시작해야 돼? z2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 z 자리에 몇이 들어간다고? 2가 들어간다는 건 여기가 6이니까 여기 앞에가 5여야지 11이지. 그럼 x 플러스 2y가 5인 경우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x 플러스 2y가 5인 경우부터 고려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x가 될 수 있는 숫자를 또 만들 건데 x가 될 수 있는 숫자랑 y가 될 수 있는 숫자를 또 넣어보면 또 그 다음 개수가 큰 애를 생각해야 되니까 당연히 y가 그 다음 개수가 크지. 그럼 y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제일 큰 게 2. 그지? 여기가 2면 4니까 x는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의 값을 줄여. 그럼 그 다음 y가 될 수 있는 게 누가 있어? 1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여기가 1이면은 여기가 x가 3이 되겠지. 이렇게. 더 이상 y는 줄일 수가 없죠? y가 0일 수는 없어. 자연수니까.
그래서 Z가 2인 경우가 끝났어요. 여기서 Z가 2인 경우에서 2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Z를 줄여요. 그럼 Z가 몇인 경우를 해야 돼? Z가 1인 경우를 해야겠지. 그럼 Z가 이번에 1이었다는 건 다시 문제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얘가 지금 1이었다는 거니까 얘네 둘이 8이어야 11이 되고 8 더하기 3이 11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x 플러스 2y가 몇인 경우? 2y가 8인 경우를 한다. 그럼 얘도 고려할 때 뭐부터 고려해야 된다고? y 값부터 고려를 해야겠지. 개수 큰 애니까. 그럼 y에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수부터 넣어요. 4일 순 없어요. x가 그럼 0되니까. 그럼 y가 3일 때야. 그럼 x가 몇이 되지? 여기다 3 넣었으니까 6이니까 x는 2지. 그래서 y가 3일 수 있고 또 y를 줄이면 y가 2일 수 있어. 그럼 2면 x는 4가 되고 그 다음 y를 더 줄여서 y가 1이다. 그럼 여기가 1이면 x는 몇이 돼요? 6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이런 식으로 z까지 줄였어. 그러면 z를 더 이상 줄일 수 없잖아. z가 1이 마지막이니까. 그럼 끝났네요. 답은 z가 2인 경우에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z가 1인 경우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총 몇 개가 나온다? 5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셀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노가다로 x하고 y, z를 결정하는데 막 넣는 게 아니라 뭔가 순서가 있게, 뭔가 규칙이 있게 넣겠다라는 게 포인트야. 알겠지? 자, 그럼 다음 유형 갈게요. 다음 유형은 13번입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항의 개수 구하는 것은 가장 간단합니다. 어떤 두 개를 곱해서, 이거 지금 얘는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이 또 다른 걸 예를 들어 볼게. A 더하기 B랑 예를 들어 C 더하기 D를 내가 전개하면은 항이 몇 개 나오지? AC 나오고 그 다음에 AD 나오고 그 다음에 BC 나오고 그 다음에 BD가 나오지? 항이 몇 개 나왔지? 총 하나, 둘, 셋, 넷, 4개가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항의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매번 다 전개해 볼 수 없으니 여기 안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문자 개수 2개, 그 다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문자 개수 2개 해서 곱해주면 언제나 나오는 항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13번을 가로 가면 여기에 있는 항의 개수가 3개, 여기에 나오는 항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곱하면 몇 개가 나온다? 9개. 정답은 간단하게 9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밑에 것도 바로 볼게요. 같이. 그럼 여기 일단 얘를 보면 여기가 2개, 2개니까 여기서 4개의 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개, 2개니까 여기서 몇 개의 항이 나올까요? 6개의 항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아무리 빼기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나는 이쪽 계산한 거랑 이쪽 계산해서 빼도 없어지는 게 없어. 그치? 왜냐면 여기 문자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빼었을 때 없어지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문제 푸는 거라고? 왼쪽에서 문자 4개, 오른쪽 문자 4개니까 나오는 문자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나온다? 10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밑에 있는 문제도 좀 도와드릴게요. 지금 문제에서 10의 자리는 홀수이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지금 두 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각 자릿수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숫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얘는 홀수래. 그럼 홀수 개수 몇 가지지? 1, 3, 5, 7, 9, 5개.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무조건 5가지이고 이쪽에 올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소수라고 했어요. 그럼 소수라는 거는 지금 1부터 9까지 소수가 2, 3, 5, 7이 있기 때문에 4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나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동시에 만족하는 어떤 숫자를 고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면 선생님이 곱해법칙 쓴다고 했지. 그래서 곱해주면 5, 4, 20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에 것도 같이 해보면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졌다. 그럼 이번에는 하나, 둘, 셋, 3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세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곱했을 때 언제 홀수가 되는지 그 경우를 조금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짝수 곱하기 짝수는 무조건 짝수가 나와요. 이거 여러분이 해보면 되죠. 뭐 2, 4니까 숫자 넣어보면 무조건 짝수 나오겠죠.
짝수 곱하기 홀수를 해도 무조건 짝수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요. 홀수 곱하기 짝수를 해도 마찬가지로 짝수가 나오고, 홀수랑 홀수를 곱했을 때만 홀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두면 좋은 게 뭐라고?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특이 케이스다. 홀수끼리만 곱해야 홀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두 개를 곱했을 때 그런 것만이 뿐만 아니라 어떤 세 개를 곱해서 지금 그 각자리 숫자가 홀수가 나오려면 다 모여야 된다고요? 홀인 경우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홀수가 될 수 있는 거, 주사위 던졌을 때 홀수라는 건 1, 3, 5니까 세 가지지. 근데 여기도 몇 가지야? 똑같이. 얘도 세 가지. 그리고 얘도 몇 가지야? 홀수니까 세 가지. 그럼 모두 곱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27가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또 중요한 애가 나왔어요. 바로 뭐죠? 약수의 개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약수의 개수라는 것은 구하는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어. 이것도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건데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어.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약수의 개수는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 소인수 분해를 해서 그 각각의 그 인수들 위에 지수에 플러스 1을 해서 뭐 해준다?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거든요. 뭔 말이냐면 이거 360은 숫자 너무 크니까 작은 애로 선생님이 바꿔서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내가 12의 약수 개수를 세고 싶어. 12의 약수 개수가 몇 개지? 원래는 1, 2, 3, 4, 6, 12 해서 원래 몇 개가 나와야 돼요? 6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맨날 해볼 수는 없는 거니까 하는 방법을 정형화 시켜서 보면 얘를 소인수 분해해요. 그럼 얘가 4, 3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소인수 분해한 인수라는 게 이런 숫자를 다 인수라고 합니다. 걔네의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 그럼 여기도 지금 3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1이 있다는 거지. 거기 지수에다가 몇을 더해? 1을 더해. 그럼 이 더한 숫자가 여기서는 3이 되고 얘는 2가 되죠? 이 두 개를 뭐예요? 곱해줘요. 그래서 3 곱하기 2라서 몇 개가 나온다? 6개 하면 얘랑 일치하죠. 지수 위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면 그게 약수의 개수라는 거. 이거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지금 풀었으니까 넌 잠깐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 하고 이제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360의 약수의 개수라고 했어. 양의 약수의 개수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약수의 개수라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약수 셀 때 음수 생각 안 하지? 그지? 그러니까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말고 360의 약수의 개수. 그럼 360을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봅시다. 1번 풀이 360을 소인수 분해하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니은 알지? 이거 2에 180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이 36이 66에 36이니까 6의 제곱 곱하기 10, 2 곱하기 5라는 걸 활용해서 6이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 생기고 곱하기 2 곱하기 5를 하면 최종적으로 2 3개, 3 2개, 5 하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 2 3개, 그 다음에 3 2개, 5 하나.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 했어요. 그럼 난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나오는 지수들에다 몇을 더해? 1을 더해. 그럼 여기다 1 더하면 4, 여기다 1 더하면 3, 여기다 1 더하면 2가 되니까 얘네들을 곱해줘서 계산하면 12 곱하기 2니까 24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을 갈게요. 자, 2번부터 살짝 어려워지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래. 이거 중요합니다. 밑줄 치세요. 공약수의 개수는 또 여기다 위에다가 필기를 할 건데 공약수라는 거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 개수 라고 정의를 할게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8하고 12의 공약수 개수를 세고 싶어. 공약수.
그러면은 이게 사실 8의 약수가 1, 2, 4, 8이고 그 다음에 12의 약수가 1, 2, 3, 4, 6, 10이죠. 그러면 공약수라는 건 공통약수라는 건데 공통약수들에게 동그라미를 쳐주면 누구누구가 나와요. 1, 2, 4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1, 2, 4라는 거는 사실은 4의 약수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 4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4의 정체라는 건 얘네 둘의 뭐야? 바로 최대 공약수였다는 걸 알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는 두 수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누군지 구한 다음에 그 녀석의 약수의 개수를 세면 돼. 그걸 내가 어디다 적었지?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 개수 이렇게 적어놨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알겠으니까 잠깐 옆으로 밀어놓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부터 먼저 구해야 돼. 360이랑 540. 그러면 360이랑 540은 최대 공약수 구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 초등학교 때 배웠지 이거. 10으로 한 다음에 36, 뭐 54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9, 4, 36, 9, 6, 54. 그 다음에 이렇게 2, 4, 2, 3은 6 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세로에 있는 애들만 곱하는 게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니은자로 다 곱하는 것을 최소 공배수. 여기 있는 애를 곱하는 건 최대 공약수. 그죠? 그럼 최대 공약수가 몇일까요? 10 곱하기 9 곱하기 2니까 18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므로 나는 뭘 구하면 된다? 180의 약수 개수를 구하면 그게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 개수가 돼요. 그럼 180 또 소인수분해해서 1번처럼 약수 개수 구하면 되잖아요. 180을 인수분해 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이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지수에다가 몇씩 더하라고? 1씩 더해서 곱하는 거니까 3 곱하기 여기도 1 더하면 3이고 1은 안 써도 돼요. 그죠? 2의 제곱 곱하기 아까 5를 안 썼구나 내가 여기서 5의 1이니까 여기다도 1을 더하면 2가 돼서 곱하면 몇이 됩니까? 18개가 바로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는 자리가 없어서 좀 지울게. 다 지울게 이제. 자, 먼저 3번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2의 배수의 개수라는 겁니다. 그쵸? 2의 배수는 같은 말로 하면 바로 짝수지. 맞아요? 근데 세상에는 짝수가 많을까요? 홀수가 많을까요? 짝수가 훨씬 많아요. 왜냐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짝 곱하기 짝이면 짝이 나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짝 곱하기 홀이면 짝이 나온다 그랬고 홀 곱하기 홀 했을 때만 홀이 나온다며.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적으로 짝수들이 더 많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360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 360은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 그랬지? 방금 여기 위에서 했었지. 2 3개랑 3 2개랑 5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에 총 약수 개수가 몇 개였어? 총 약수는 24개였단 말이야. 방금 1번에서 했잖아. 그지? 근데 나는 이 중에서 짝수를 원해. 근데 짝수가 엄청 많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구할 때 짝수 개수를 구할 때 전체 개수에서 홀수를 빼려고. 이렇게. 왜냐면 짝수가 너무 많으니까. 알겠어? 그럼 선생님 홀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홀수 개수는 누구냐면 이 중에서 얘네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 홀수야. 알겠어? 2 빼고 얘네로, 왜냐면 얘네가 지금 홀수 둘 다 홀수니까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네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약수의 개수를 세면 돼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세냐? 얘네들의 지수에다 1을 더해. 이렇게. 그럼 몇이야? 3 곱하기 2지. 그래서 6개의 홀수가 들어있거든? 그 6개를 빼주면 나머지가 다 짝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18개다. 이런 식으로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3번은 18개가 됩니다. 그 밑에 18번 풀어보시고요. 모르면 학원으로 와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1번 문제.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지금 나는 여기서 출발해서 열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위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A가 C를 들렀다가 B로 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D를 들러서 B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먼저 C를 들러서 B로 간다는 건 여기 세 가지니까 이렇게 길을 가는 거는 내가 동시에 가는 거기 때문에 혹은 연달아 가는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 쓰는 거라고 얘기했었거든. A부터 D까지는 여기가 2고 3이니까 2 곱하기 3이어서 6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 나는 위로 가거나 아니면 아래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은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로 가거나니까 합의 법칙이어서 15가지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알겠죠? 자, 2번 문제 갈게요. 이번에는 동건이랑 수진이가 A에서 출발하여 B로 가는 경우를 구하라 라고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건이랑 수진이랑 싸웠나 봐. 그러니까 만약에 동건이가 위쪽으로 이렇게 갔다면 그 다음 수진이는 무조건 밑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엇갈리게 가야 된다는 소리지. 만약에 위로 이제 수진이가 갔다면 동건이는 아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또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도 지금 오른쪽에다 2번에다가 선생님이 해보면 1번 동건이가 C를 거쳐서 가고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수진이가 D를 거쳐서 가는 경우, 이게 첫 번째겠고, 아니면 반대로 수진이가 C를 가고 동건이가 D를 거쳐서 가는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지금 일단 동건이가 C로 간다라는 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세 가지니까 3 곱하기 3이어서 얘는 9가지. 수진이가 밑으로 간다라는 건 2 곱하기 3이니까 6가지거든. 근데 지금 동건이가 위로 가면서 수진이가 밑으로 가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지? 동건이가 위로 가면서 수진이가 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고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경우가 지금 54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5는 뭐야? 54, 96에 54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곱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밑에 경우, 이번엔 수진이가 위로 가고 동건이가 아래로 가는 경우는 위와 같은 경우일 테니까 똑같이 54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이거니까 정답은 108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떨 때 더하기를 해야 되는지 어떨 때 곱하기를 해야 되는지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거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도시를 연결한다. 지금 A에서 D까지 가는 게 몇 가지일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A부터 D까지 가는 케이스가 꽤 많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일단 뭐 이렇게 갈 수 있지. 즉 A에서 B를 통해서 D로 가는 경우 셀 수 있고요. 2번 A에서 밑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C를 통해서 D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3번 A에서 B를 들렀다가 잠깐 밑에 있는 C를 들렀다가 D로 가거나 이런 것도 된다는 거거든. 아니면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A로 가는 경우,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구해줘서 다 더해주시면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는 선생님이 힌트만 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밑에 것도 또 힌트를 드릴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지점 A, B, C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같은 도로를 2번 이상 지나지 않으면서 A에서 C까지 지점으로 이동한 후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지? 그럼 여기서 또 헷갈리는 말이 하나 있거든?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같은 도로를 2번 이상 지나지 않으면서 라고 했거든? 그럼 얘도 또 케이스를 나눠보면 첫 번째 A에서 일단 C까지 가는 거잖아. C까지 갔다가 A로 오는 건데 A에서 그냥 C를 갔다가 A로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A에서 B를 들렀다가 C로 갔다가 다시 B로 갔다가 A로 갈 수가 있지. 왜냐면 나는 지금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 아니면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A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A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네 번째 또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A로 가는 거야. 이거 자꾸 튀어나와 이거.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겠지. 알겠어요? 그럼 이 네 가지를 또 계산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A에서 C로 가는 게 몇 가지야? 여기가 세 가지잖아. 여기가 3이거든. 근데 이제 C에서 다시 A로 돌아갈 때는 문제 읽어봐.
같은 도로를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고 했어. 즉 이 위에서 만약에 내가 일로 이렇게 갔잖아? 그럼 이렇게 돌아갈 때는 방금 왔던 길을 가면 안 돼. 즉 A에서 이게 돌아갈 때는 그럼 가지수가 몇 가지로 줄어들어? 2가지로 줄어들게 돼. 그래서 여기가 2가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6가지가 된다. 이렇게 세야 되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C를 기점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돼? 개수가 하나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면 지나간 길을 또 지나가면 안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모두 세워서 더해주시면 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모르겠는 거는 만나서 또 질문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유형 갈게요. 자, 이번에는 도형을 이제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또 읽어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 이 5개의 영역에 5가지 색을 색칠하려고 한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다. 하지만 인접한 부분은 다른 색으로 칠하고 싶다. 인접한 부분, 즉 붙어있는 부분은 구분을 할 수 있게 다른 색깔로 칠해달라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아니라 B하고 D는 지금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같은 색을 칠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근데 예를 들어 D하고 E 같은 경우에는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접한다라는 거는 변이 연결되어 있는 걸 인접한다고 합니다. 얘네는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돼. 이런 조건이 지금 붙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색깔을 칠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일단 색깔을 선생님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는 색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색은 지금 5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긴 애를 색칠할 때는 어떻게 색칠해야 되냐면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는 부분부터 인접한 부분부터 색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많이 닿아 있는 부분이 A지. A는 지금 보니까 B랑도 닿아 있고 C랑도 닿아 있고 D랑도 닿아 있고 E랑도 닿아 있잖아. 뭔지 알아요? 가장 많이 인접한 부분부터 칠하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 볼까요? 색깔 하나, 둘, 셋, 넷, 5가지니까 여기에는 일단 5가지가 와요. 알겠죠? 그래서 A에 칠할 수 있는 게 5가지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B를 칠할 건데 B를 칠하는 방법은 A에다 칠한 거를 또 칠하면 안 되지. 인접해 있으니까 같은 색깔 칠하면 안 되니까 B는 A를 제외한 4가지 색깔을 칠할 수가 있어요. B는 A에 칠한 색 빼고 4개. 그래서 4개를 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C를 할게요. C는 이제 여기를 칠할 건데 얘네 둘이랑 같으면 안 되지. 인접해 있으니까. 이해돼요? D는 아직 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칠하는 순서대로 A하고 B와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A랑 B랑 다른 색이니까 5개 중에 2개가 빠지니까 3개를 칠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D를 칠한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 D는 A하고 C가 칠한 그 2가지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B랑은 똑같아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A와 C랑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또 5가지 색깔 중에 2개가 빠지니까 여기도 3가지가 돼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E도 볼까요? 그럼 E는 누구랑 다르면 돼? 얘랑 또 다르면 되니까 A하고 D랑만 다른 색을 칠하면 되기 때문에 또 3가지가 됩니다. 색깔을 칠한다는 거는 동시에 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모두 곱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20이고 지금 얘가 27이죠. 그러니까 540까지다. 이런 식으로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걸 얘기 하나 해볼게요. 지금 방금 선생님이 색칠할 때 A를 칠하고 그 다음에 B를 칠하고 C를 칠하고 D를 칠하고 E를 칠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칠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너희도 색칠을 할 때 예를 들어 A를 칠했어. 근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갑자기 D를 칠하고 갑자기 B를 칠하고 갑자기 E를 칠하고 C를 칠하고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 색칠하면 안 돼. 약간 치약 짜듯이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야지만 여기 나오는 이 숫자들을 정확하게 고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애도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 거야. 당연히 누구부터 칠해야 되죠? 제일 많이 인접한 부분부터 칠해야 되기 때문에 D부터 칠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D를 칠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막 D를 칠했다가
B를 칠했다가 C를 칠했다가 이러면 안 된다고. 치약자듯이 칠하라는 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D를 칠하면 그 다음은 C를 칠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색칠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불하는 방법의 수. 이거 참 재밌어. 자, 문제를 보면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동전 3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 돈 없이 지불을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랬어. 이게 뭔 소릴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고 하자. 선생님이 길을 가고 있었어. 길을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거지분이 한 분만 줍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100원짜리 1개가 있고 50원짜리 2개가 있고 10원짜리 3개가 있다 이거야. 그랬을 때 내가 그 거지분에게 드릴 수 있는 돈의 가지수가 몇 가지냐는 거지.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줄 수 있겠지만 뭐 이따가 돈 쓸 일이 있는 사람들은 뭐 50원짜리 2개만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1번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건 이렇게 경우를 생각해 볼 거야. 내가 지금 다 합해서 100원짜리가 몇 개 있다고? 1개 있지. 그러면은 나는 거지한테 돈을 줄 때 그 100원짜리를 안 줄 수도 있고 1개를 줄 수도 있지. 이해돼? 50원짜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이 50원짜리가 총 2개가 있는데 그 50원짜리를 안 줄 수도 있고 그 50원짜리 중에 1개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50원짜리 2개를 다 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지금 몇 가지가 있지? 3개가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0원짜리를 안 줄 수가 있고 1개 줄 수 있고 2개 줄 수 있고 3개 줄 수 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얘네들의 가지수를 세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짝을 만들었다 라는 거는 얼마를 거지에게 주겠다는 소리냐? 100원짜리 1개랑 그 다음에 10원짜리 1개 주겠다는 거지. 50원짜리는 안 주겠다고 했으니까 100원짜리 1개랑 10원짜리 1개를 준다는 건 이 경우에는 지금 내가 거지분에게 120원을 드린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이 3개를 가지고 순서상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뭐 여기 100원짜리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2가지. 왜냐면 안 주거나 1개 주거나 2가지고, 얘는 몇 가지가 일어날 수 있어? 3가지지. 얘는 몇 가지야?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 그럼 내가 지금 순서상을 한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아까 한 것처럼 순서상을 만들고 있는 거는 동시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죠.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4 해서 6, 4, 24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순서상 중에 내가 만약에 자칫해서 요렇게 선택하게 된다면 50원, 10원, 100원을 다 안 주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빵원을 주는 건 안 된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전체 가지수 중에 그 한 가지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몇이다? 23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알겠어? 그게 지금 1번 문제를 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푸는 방법을 바로 설명을 해보면, 지금 나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론을 설명한 거지만, 갖고 있는 동전 수들 있지. 그 동전 수들에서 무조건 하나를 추가해. 왜 하나를 추가하지? 만약에 동전이 하나였으면 안 주는 경우가 무조건 한 가지가 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0원짜리가 2개였다고 하더라도 1개 주거나 2개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씩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100원짜리 동전 1개였는데 1개 추가, 50원짜리 2개였는데 한 가지 경우 추가, 10원짜리 3개였는데 한 가지 경우를 추가해서 모두 곱한 뒤 아무것도 안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빼줘서 계산해주면 23가지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마지막 2번 문제 갈게요. 2번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라는 거야. 방법이랑 금액이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1번 문제 풀었죠? 자, 그럼 2번 문제는 선생님이 금액을 할 건데, 아까 전에 1번 문제의 경우에서 내가 만약에 100원짜리를 1개를 주고, 100원짜리 어디다 써볼까? 100원짜리를 1개 주고 나머지 50원짜리랑 10원짜리를 안 주는 경우가 있었을 거야. 그지? 이 1번 같은 경우에서 말이야. 근데 아니면 100원짜리를 안 주고 50원짜리를 2개를 주는 경우랑
그 다음에 10원짜리를 안 주는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간에 이것도 100원을 준 거고 이것도 100원 준 거 아니냐? 금액적으로 봤을 때 100원짜리 하나랑 나머지 안 주는 거랑 아니면 50원짜리를 2개 주고 나머지 안 주는 게 어차피 금액적으로는 같거든? 하지만 방법적으로는 달라. 1번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2개를 다른 방법으로 쳤었지만 지금 내가 따지는 건 금액이기 때문에 이 2가지 케이스가 겹쳐진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이 2가지 케이스 겹치는 경우를 다 빼줘야 돼. 어디에서? 이 방금 구했던 이 경우 중에서 겹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빼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요렇게 할게요. 이건 필기를 이렇게 해놓읍시다.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환산한다. 으로 환산. 자, 이게 뭔 말인지 싶을 거야. 일단 볼게.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돈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문제 조건을 봅시다. 100원짜리 1개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50원짜리가 몇 개 있었어? 2개가 있었어. 그리고 10원짜리가 3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이 셋 중에 누구와 누구 때문에 겹치는 금액이 생기는 거냐? 10원짜리 3개로는 50원짜리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충돌이 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50원짜리 2개가 100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충돌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둘은 충돌이 나지 않고 이렇게 둘은 충돌이 난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나요? 얘네 둘이 겹치는 게 생기는 거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100원짜리 1개면 50원짜리 몇 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 50원짜리 2개라고 환산할 수 있지. 그 2개를 얘한테 줘버려. 줘버리고 얘를 지워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50원짜리 2개를 여기다 주면 얘가 몇 개가 돼? 얘가 4개로 바뀌게 되겠지. 이해돼? 그리고 이제 요 2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으라는 소리야. 그럼 이 2개를 갖고 문제를 푸는 방법 아까 알려줬잖아. 어떻게 하라 그랬지? 갖고 있는 동전의 개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라 그랬지. 왜냐면 안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도 지금 10원짜리 3개 있는데 안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지수가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거 2개 뭐 하라 그랬냐 아까? 곱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4 플러스 1이랑 3 플러스 1을 곱하고 아예 안 주는 경우 하나 빼주는 거. 여기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여기가 5고 여기가 4. 그리고 여기서 1을 빼는 거니까 몇 개다? 19가지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해돼요? 다시 정리할게. 이렇게 금액이 겹치는 경우에는 이 큰 금액의 그 경우를 그 겹치는 밑에 있는 애의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얘한테 줘버려. 그리고 얘를 지워버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산하는 거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셔서 안 주는 경우까지 빼서 답을 내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수업을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확인 체크 문제를 풀어서 선생님 다음 시간 수업할 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